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하나그룹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 수급도 굉장히 없고 증시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하나그룹주가 조정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매도의 기회인가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인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이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도주로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다른 주도주로 넘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주도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조선과 방산주를 매도하고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해야겠죠. 그렇지만 조선과 방산주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정 기회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면서 조선과 방산의 비중을 늘리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그룹주, 특히나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총회를 열었죠.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면서 현재 구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3조 6천억 원에 관련된 유상증자 부분은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왜 3조 6천억 원을 유상증자 했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기는 30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회사를 수주하는 회사에서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3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하는데 왜 유상증자와 연관이 있냐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80%입니다. 자, 보시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 수주를 하는 회사에서 당연히 이 회사가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 기업 문제 있는 거 아닌가? 3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주장하는 게 이런 부채 비율에 대한 추가적인 증가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후 주주 가치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냐면 방산 부분 수주가 2021년 5조 원에서 지금 31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 선수금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수주를 받게 되면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선수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선수금이 부채 비율로 잡히게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장처럼 만약에 차입을 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이 훨씬 더 올라가서 차후 수주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주주분들에게 우리 회사가 수주를 따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이니까 지금 유상증자의 결정에 있어서 너무 안 좋게 바라보지 말아달라. 결국 주주분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 자체가 대부분 선수금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 결국 좋지 않기 때문에 수주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결국에 현재 31조 원의 수주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31조 원 이상의 수주를 받기 위해선 기술력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탄탄한 모습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맞는 이야기라서 저는 이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시가총액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 시가총액이 올라갔던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의 증가죠. 이 영업이익이 지금 3년 사이에 약 2배로 증가했고 수주 잔고 역시 1.6배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등재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이전 수주, 2021년이라든지 2020년도에 받아놨던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고, 최근에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100조 원의 수주를 돌파하면서 이 수주 관련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미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패턴을 구성해야 될지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탄핵 정국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심을 표하면서 우리 증시에 강한 수급이 안 돌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지만, 하나오션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 지지 라인을 깬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 그리고 하락세로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60일선,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시기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였던 2023년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어떤 기사 내용들이 나왔는지까지 같이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조정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를 볼 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시기에 이런 상승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범위였습니다. 다만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차트적인 패턴만 똑같냐? 아니죠.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왔었을 때 에코프로가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5천억 규모의 CB를 발행하면서 자금 조달을 단행했습니다. 결국에 산업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음식점을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왔는데 내가 정말 요리 연구도 열심히 하고 맛도 많이 개선을 해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하루에 10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100명 정도가 오게 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 100명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소화시킬 수 있는 주방 시설도 없고, 그리고 자리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바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하나그룹주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시장의 각광을 받게 되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기업들의 시설 증축이라든지 차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더욱더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꺾이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점을 구성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실적에 대한 하락이었습니다. 즉 하나그룹주가 실적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 한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하셔도 오히려 고점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중요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에코프로가 2분기 실적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우려심을 표했고 3분기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죠. 이렇게 하나그룹주, 조선주, 방산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적입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다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되면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앞으로 2025년도 실적 발표겠죠. 다만 한 가지 2차전지와 사이클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바로 반영이 되죠. 그렇지만 이 조선업, 방산업에 대한 사이클의 주기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을 하나그룹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치가 시장을 상회하게 된다면 2차전지가 보여줬던 상승 흐름보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간다는 건 엔비디아를 통해서
AI 쪽에서 봐왔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정은 이렇게 1차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 패턴과 굉장히 유사했다.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단기 지지 라인을 보여준다면 이 구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은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조선업과 방산업,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의 주기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깁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와 같은 섹터의 사이클과는 굉장히 다르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적용이 되고 현재 받은 수주가 바로 다음 분기 내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2, 3년에 걸쳐서 길면 4, 5년에 걸쳐서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과 관련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현재의 조정이 과연 나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먼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이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죠. 사실 시장 주도주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내부적인 탄핵 이슈들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긴 한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떨어지는 강한 모멘텀만 한번 보이게 되더라도 외국인 수급은 갑자기 시장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